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4개로 드러났어.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웃을 시간이 웃을 때가 아니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 포항 지진 관련 검색어가 대부분입니다. 여진. 오늘 오전에도 규모 3.6 41차례 여진이 지금 왔다는군요. 자, 그 다음에 주시장 개장 시간 수능 연기의 혼선 10시 개장입니다. 자, 부상자 57명으로 늘어. 트럼프 중대 발표 북한 테러 지원국 언급 안 해. 내용 없었다? 아하. 자, 이 중에 제가 뽑은 봉도사 뽑은 실시간 검색어 여진. 자,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들으면서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Don't Push Me, 나 밀어붙이지 마.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시청률이 얼마나 청취율 얼마나 나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로 저한테. 10% 조금 안 나왔어요. 10% 두 자릿수 넘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10% 조금 안 나왔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1%나 9%나 도찐개찐. 자, 오늘의 주제는 도찐개찐입니다. 자, 김정민님 여긴 포항입니다. 밤새 여진 때문에 뜬 눈으로 지샜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제가 있는 곳이 진앙지 근처엔 흥해라 여진이 계속 쿵하고 납니다. 불안하네요. 포항시 흥해읍이군요. 진앙지에서 제일 가깝고 피해가 컸던 곳. 걱정이네요. 근데 이 근처에 지금 원전이 많아서. 이정현님 수능 연기 진짜 잘했네요. 여진 시간에 언어 영역 시간이었을 텐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집단 수능 논란 터질 뻔했네요. 잘하긴 했는데 또 한켠에선 신문 보도된 사진을 봤더니 학원에서 재수하고 있던 학생들이 참고서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안 온다. 그리고 다 버린 게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책을 봐도 뭘 봐야 될 텐데. 예,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누군가 계속 누가 옆에 앉아서 누군가 있네. 예. 정말 어제 지진은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들 내일 수능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능 연기는 잘한 것 같죠. 예, 일단 수능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일주일 미뤄진 것은 다 알려진 거고요. 23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대입 수시 모집이 또 일정이 미뤄질 것 같고요. 이제 정시 모집도 당연히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느 일정이 미뤄지는 거죠? 예, 그렇죠. 교육부가 오늘입니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국민들 혼란 없도록. 예, 수시 모집 일정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수시가요. 그래서 당연히 합격자 발표도 늦어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실기를 보는 분들, 실기를 보는 분들도 그 일정 또한 미뤄질 것 같고요. 다 미뤄집니다. 미뤄질 것 같습니다. 참 근데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게 지금 5월 9일날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어갖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 전이었으면 참 큰일 났네. 여진이 나서 지진 때문에 어떡하지. 수능 보지 마 그냥. 그렇게 최순실 씨가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수능 없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참 큰일 났네. 네, 아무튼 이렇게 웃을 최순실 성대모사 중이었어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진과 수능. 그런데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신속하게 발표해서 왜 자꾸만 최순실 목소리가 나와 근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발표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많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연기했지?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포항이나 경주 이쪽에서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언어 영역에 외국어 영역 때 듣기 하는데
두두두두 흔들리면 어떡해요. 실제로 그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에는요. 너무 그 공포스러워서 공포가 시험보다 뛰어나와요 어떡해요. 뭐 그렇죠. 그리고 한두 명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 혼란을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공정성 시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만 더 이 수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지진이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발생하면 수능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뭐 엉뚱하지만은 않은 게 여진이 있거든요. 예. 지난해에도 경주 지진이죠. 9월에 있은 다음에 5.8. 네, 5.8 지진이 있은 다음에 3.0에서 4.0의 지진이 11번이나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지진 상황에 따라 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밖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당국도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시험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시는 분들 예. 계세요. 이미 배정된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부 지역으로 시험장 옮기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TV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균열이 간 시험장도 있고요. 예, 필로티 건물이 뭐예요?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약간의 균열이 그냥 약간의 균열이 아니고요. 기둥이 이렇게 조금 주저앉은 형태로 나온 사진이 지금 화제인데요. 이게 그 흔히 그 빌라나 이제 원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예.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워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 주차장을 만들려고 벽 없이 기둥만 세운 건물들. 예, 그래서 이제 1층을 주차장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2015년도에는 내진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로티 건물에도 충분히 내진 강화 설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 기준이 1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쨌거나 그 구조를 보강해야 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포항 상황은 지금 무척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어쨌든 여진 때문에요. 예. 다들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진핑 특사 그 김정은 만나러 내일 북으로 간다. 예. 2년 만인데요. 예. 중국 공산당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이 시진핑 국가 주석 특사로 방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2015년에 방문한 류인산 상무위원보다는 한 급이 아래인데요.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서 그다음에 시 주석이 에이펙이죠. 정상회의 때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 모두 만난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당대회 기간 포함해서요. 예. 최근 60일 기간 동안에 도발이 없었어요. 예. 그랬네요. 예, 그리고 예. 물밑 접촉도 미북 간에 북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예.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대외 관계 아주 전문가를 만났더니 예. 상당히 이번에 들어와갖고 시진핑 그 트럼프가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 방한 방일 방중 때 보여주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과 무언가 상당히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안을 갖고 북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그 다자 회담에서 이루어진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평화 무드가 급속히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쯤에 급격하게 평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뉴욕 라인이 유엔 라인 북한 대표부가 거기 와 있잖아요. 거기도 예. 거기 이제 빨대는 없는데 느낌이 그냥. 느낌이. 예. 그것도 우리가 통일운동 오래 했잖아요. 한미 문제, 남북 네. 문제 관심을 오래 보다 보면 또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트럼프가 밀어갖고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하면 안 된다고 전 세계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다 이르면 다음 주 소환? 보통 검찰이요. 예. 그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청와대 현 정무수석이잖아요. 예. 수석 중에 수석, 왕수석. 수석 중에 수석이죠. 예.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정가를 수석 서열 1위. 그렇죠. 비서실장 빼고는 예. 실제로 지금 비서실장보다 연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배이기도 하고요. 예. 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소환을 하겠다.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도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삼변시대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왜 전병훈 수석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예. 본인들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당 그다음에 이제 야당 다양하게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포트폴리오.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2015년 7월 그때 로비 5월에서 7월 사이 로비 한창 진행될 때 네.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홍문정 위원장이 미방위원장이었죠. 맞습니다. 지금도 미방위원장인가요? 지금 잘 모르겠죠. 예, 지금 모르셔도 봐야겠습니다. 돼요. 그때 누구였었냐. 그리고 그때 수사하다가 검찰은 왜 덮었을까. 어제 우리가 여기서 삼변시대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짐바브웨 쿠데타. 지구촌 최장기 독재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무려 93살인데요.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요. 93살이요? 예. 오호. 37년 독재가 드디어 또 아이러니입니다. 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15일입니다. 새벽 4시께 짐바브웨 군 대변인이 국영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통령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쿠데타의 성공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라는 분이 있는데 52살입니다. 전날 밤 군의 허락으로 나미비아로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요. 그 짐바브웨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권력 승계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예. 지난 6일에 독립운동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독재자이지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동지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그 부통령을 경질했어요. 어허. 예, 최근에요. 경질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41세 연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를 권력을 물려주겠다. 이런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군에서 그 나서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선 거죠. 군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군 사령관이 이미 경고를 며칠 전에 했고요. 그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 부인이 52살이에요? 예. 일명 구찌 그레이스라고. 예. 아주 명품을 좋아하고 아주 전형적인 독재자의 퍼스트 레이디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또 구찌를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는 묵찌바는 있어도 구찌는 없어요. 묵찌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군 대변인은 군이 정부를 접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쿠데타 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그리고 부통령에게 물려줄 것처럼 하면서 또 자기들이 정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부통령 이름이 누군가? 부통령 이름은요. 약간 좀 어려운데 에머슨 음낭가 그와입니다. 에머슨 음낭가 그와. 그와 함께 쿠데타를 했나? 그와 배제하고 쿠데타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군 사령관은 콘스탄티노 치우엥가. 콘스탄티노 치우엥가. 그 사람이 61세죠. 나이는 모르죠. 치우엥가의 나이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돼 있고요. 부통령은 75세입니다. 부통령 75세. 아유, 김윤주님 애고 얼마나 불행했을까. 저 나라 국민들 유유. 그렇죠. 우리처럼 촛불도 못 들고. 아유, 참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이런 거 보면 볼수록 대단해요. 그렇죠. 18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견뎌내고 80년 6월 항쟁을 하고 80년 5월 항쟁을 하고
5월 항쟁이 무너지니까 또 7년 만에 87년 6월 항쟁을 하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와서 또 5년 뒤에 문민정부로 갔다가 촛불을 들었다. 아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이 40년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래도 좋은 나라 왔잖아요. 400년에 있었을 법한 맞아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400년에 있었을 일. 그렇죠. 400년 동안 있었을 일이 한꺼번에 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위대해서. 위대해서. 위대한 국민들에게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제 지금까지 한겨레 20일 하호영이었습니다. 예, 2부 아빠들의 왕수다 돌아오는데 채널 고정해 주세요. 위대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빵빵빵빵 떨어주실 세 분 함께했습니다.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인설입니다. 안녕해요. 네. 포항에 계신 분들도 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진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어느 때부터 보다 달콤하게 들려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해요.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안녕합니다. 예, 인사 안 해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그냥. 자, 고현준 작가님. 예. 포항 취재했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포항 MBC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예. 네, 그때 한 5, 6년 그 동네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지인들이 많아서 예. 어제 그 재난 문자 받고 나서 확인차 연락을 했더니 초창기에는 일단 전화가 안 됐어요. 맞아요. 아, 너무 많이 전화가 맞아요. 오니까. 막 폭주를 했었나 봐요. 3배 정도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통화 아니, 연결량이. 3배 정도인데 전화가 안 돼? KT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글쎄요, 뭐 KT는 SK도 문제고. SK, LG, U 플러스, U 플러스. 혼 찍어 아니 먹어야 세 배 늘었는데 안 되는구나. 기간이 얼마나 다른데 아, 2, 3분 사이에 그렇지. 짧은 시간에 막 몇십 폭주를 배가 하니까. 는 거죠. 근데 몇 그때 시간 단위로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그 전체 총량은 3배지만 네. 그 시간대는 360배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 그리고 2시 29분인가 그랬죠. 일단 통화는 약 3배가 몰렸다고 그러고 그 카카오톡 메시지는 5배가 몰렸다고 그래서 아,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읽으면 그 숫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수신이 안 예, 되는 수신이 안 됐던 거예요. 아, 야 이렇게 된 긴박감이 있네. 그래서 한 몇 시간 후에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예. 일단은 저는 그 저희 어머니가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오호.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 엄마가 그랬더니 뭐야 어머니? 어머니한테 전화를 예. 드렸더니 일단은 그 아파트 13층에 사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어항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진동.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아, 달리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5.6이면. 전등이 심하게 움직여서 이거 뭐지? 지진인가? 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실 정도였는데 그 뒤로 좀 잠잠해졌다 그러고요. 예. 울산 지역은. 울산은 조금 머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주가 사실은 예전에 작년에 한번 5.8.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트라우마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 그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일단은 아파트 밖으로 피신을 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작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뭐 피난처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뭐 저랑 통화를 했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항 지역인데 진앙지가 이 포항시 북구 그 흥해라는 곳이거든요. 흥해. 예. 예. 흥해 읍. 그렇죠. 흥해읍인데 여기가 이제 망천리라는 곳이 지금 진앙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표면하고 그 진원지하고 9km 정도 거리. 무척 가까운 가깝게 거죠.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경주 지진보다는 리히터 규모는 적었다고는 하지만 그 움직임이나 그 직접 느꼈던 감각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작년보다 체감도. 아. 네, 체감도가 훨씬 강력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지금 뭐 여러 매체 많이 나오고 있는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뭐 거기 교수님이나 통화를 했을 때는 깜짝 놀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단을 걷고 있었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 건물 안에서 계단을 걷고 있었는데 보통 지진이 좌우로 움직이는 지진이 있고요. 상하로 움직이는 게 상하가 있는데 위험한데요. 이분이 느낀 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걸 먼저 느꼈고 롤러코스터 탔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게 훅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어머. 그 정도의 느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장면이 저희가 뭐 뉴스나 이런 곳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 것 같고 그 한동대학교가 아시다시피 그 빨간색 벽돌로 많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모두 위험하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뭐 지금은 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포항 시내 같은 경우도
포항의 구도심을 가보면 뭐 조그만한 천이 하나 흘러요. 예. 그 천 주변으로 그 쇼윈도가 쭉 있는 상가들이 이어지는데 간판 뭐 약간 흔들리는 정도. 시내에서는 그 정도 느꼈대요. 포항역에서 딱 오천대교 건너가기 그렇죠. 직전까지 네. 좀. 그러니까 모두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그 진동을 다 느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주 지진을 포항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느꼈었기 때문에 예. 그 진동의 시간 길이가 길었답니다. 뭐 예전에는 뭐 5초, 7초, 10초 이렇게 느꼈다면 이번에는 한 20초 이상 느꼈다는 분들도 많고, 그 흥해라는 곳이 사실은 그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아닌데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읍내에는 좀 모여 있거든요. 그 이번에도 뭐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그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예. A, B, C, D 2동 이렇게 한 6, 7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특히 그 중에 2동 2동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 정도로 모두가 금이 갔고, 그 건물에 계신 분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서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빌라 한 곳은 외벽이 다 떨어져 버린 곳이 있고요. 예. 여기가 그 MB 그 생가로 알려져 있는 덕실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뭐 거기 뭐 조성해놨잖아요. 거기랑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연락이 일단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포항역은 뭐 천장이 떨어졌다 그러고요. 예. 그 포항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포스코도 있고 예. 또 해병대 1사단도 있고 포항 도심이 있는데, 도심에서 약간 북쪽으로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 양덕이라는 곳이 그 아파트 단지들만 구축되어 있는 곳인데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고층에 사시던 분들은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새 아파트라서 내준 설계가 좀 네, 뭐 좀 비교적 그 피해는 덜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공포감이 예. 무서우니까 뭐 지인들 집 혹은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포항 톨게이트 인근에는 교통 정체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진원지에서 포항역까지 한 2km, 얼마 안 3km 되죠. 그 사이 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KTX가 다니는 길인데 지금 KTX도 서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일반 시민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포항과 저는 이제 군과 인연이 있는데, 지금 포항에 있는 그 기신 잡는 해병대원들도 다 책상 밑에 있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전투모를 쓰잖아요. 예. 지금 다 방탄 헬멧을 쓰고 다닌답니다.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그 여진의 공포가 엄청난가 봐요. 그리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집계는 되고 있지만 뭐 피해액이 69억이라고 하지만 69억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작인데요. 네, 이제 집계한 게 뭐 57명 부상이고 한데, 알겠습니다. 집계가 되는 대로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문자 알겠습니다. 왔네요. 방금 포항에서 김정민님, 방금도 포항 쿵하고 지진 일어났어요. 무서워요. 아까 포항 흥해읍에 사시는 분 제보 한 분이 김정민님이 흥해읍에 사시거든요. 최경목님, 비닐하우스 일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창원시입니다. 이야, 많이 떨어졌는데도. 경상도 일대가 다들 느끼셨나 봐요. 예, 이정실님, 저희 언니가 안산 사는데 어항물이 철렁철렁 흔들리고 산사베리아 작은 화분도 테이블 위에 놓아놨는데 화초도 덜덜 흔들렸다고 해요. 자, 이제 우리 전문가 연결을 해볼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요? 도후쿠 네. 대지진, 그 후쿠시마, 예.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판을 흔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워낙 그 셌으니까. 연장선이다 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 주장이 일부 있죠. 예. 예.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님 연결이 됐나요? 그럼 연결이 됐으면 연결이 됐다 그래야죠. 예. 예.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이시죠? 네네. 예, 저희는 서울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의 이 수다쟁이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교수님. 예. 무섭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와요. 지금 상황을 물론 여기 그 취재한 분들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간단하게 상황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여진이 규모 4가 한 번, 3 정도가 3번, 나머지는 규모 2 정도로 지금 38번 발생했는데요. 그 총 41번이요? 예, 예. 오늘도 지금 발생하고 오는 걸 그 수치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곧 이제 들어갈 건데, 예. 그것도 이제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흥해읍 일원에 그 진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양산단층이라는 것은 흥해읍의 서쪽, 예. 보경사 그 산 있는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서 양산단층의 동쪽 국도 주변에
그 한동대학 있는 쪽 거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양산 단층에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시죠? 양산단층 본선이 아니고 예. 양산단층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지선. 어떤 단층이 예.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양산 단층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단층이 움직였다. 네네. 예. 양산 지난번에 경주에서 발생한 5.8 지진은 양산 단층에서 발생한 거죠? 아니 양산단층의 서쪽에 있는 작은 단층, 아, 지난번에 서쪽, 이번에는 동쪽. 동쪽. 네네. 어허, 양산 단층 싸고 서동에서 계속 그 작은 단층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네요. 네네. 예. 자, 여진 계속 되는데 수일 내에 더 큰 지진 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낮다. 아, 대단히 낮다. 네. 지난해에도 5.8 지진이 오고 난 다음에 네. 추가 큰 지진이 온다, 며칠 안에 온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척 불안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거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예. 그 저희도 방금 말씀을 했지만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네. 후쿠시마 네. 그러면서 이 그 불의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판이 흔들리면서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저 인도판이 북쪽으로 티벳 고원 있는 쪽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그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예, 인도판이. 이번 예. 경주 지진과 이 포항 지진은 2011년 발생한 동북 대지진 때 우리나라 지판 전체가 동쪽으로 약간 움직였습니다. 예. 그때 준 스트레스 일부가 이 단층선 주변의 작은 단층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지만 그러면 교수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예. 통상적으로 인도판이 움직이면서 오는 지진인지 아니면 도호쿠 대지진 때 동쪽으로 움직여서 그 영향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지진이 좀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하면은 그 압축 응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가를 보고 예. 인도판의 힘이 작용했느냐 그러면 동북 일본의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에서 해구 쪽으로 침강하면서 오는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작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아, 그렇죠. 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네네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판이 움직였을 때 일본판이 움직인 것이 주원인이냐 아니면 인도판이 움직인 것이 주원인이냐 했을 때 앞으로 이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가장 큰 우려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본은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 예.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가지고 예. 지판 4개가 맞붙어 있는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날마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 핀발 국가고 예. 우리나라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판 내부에 있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국가거든요. 예. 지진이 전혀 발생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낮은 국가다. 예. 그 확률적으로 하면은 1대 1500. 예. 일본에 1500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하나 정도는 발생하는 그런 장소인데 예. 최근에 우리나라 동남단 양산단층 주변 지역이 그 동북대 지진 그 여파로 약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집안이 불안정한 상태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작은 이런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5.8 이번에 5.6 어쨌든 그 최근 10수년 사이에 네. 꽤 큰 규모의 지진이 두 번 그 1년 사이에 2번 잇따라 발생한 거거든요. 앞으로의 그 가능성 위험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 9월 12일 날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제 어저께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예. 그 5 규모의 지진은 그 양산단층 주변이나 우리나라 뭐 서해 지역도 마찬가지고 예. 거기서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흠. 그런데 그게 이제 언제쯤 발생할 것인가 이것은 예. 현재의 그 관측 그 시설 기반 이것으로 그걸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고요. 예. 다만 그 빠른 시간 안에 네. 다시 이런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다시 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네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지진 계속 연구하셔갖고요.
우리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할 수 있게끔 좀 예측도 해주시고 분석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대 과학교육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잘들 들으셨죠? 네. 예, 졸고 있는 분들, 졸았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웃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웃으면. 어떤 분들은 예. 그 지금 온 이 5.4가 예. 그 전진이고 진짜 본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지진은 워낙 그 예측이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일본도 지진은 계속 나는 1,500배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은 불가능하잖아요. 자, 정인설 기자님,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불안감. 다들 요즘에 뭐 다들 자기가 저주받은 학번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도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고3 수험생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하기 힘든 경험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작년에 촛불 들어서 예. 대통령 바꿨죠.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일이죠. 예. 이번에 수능이 처음으로 연기되는 그 예. 학번이죠. 수능이 도입된 이후엔 처음이죠. 아니 학력고사도 연기됐던 건 시험지 도난 때문에 연기됐던 적이 92년이 있어요. 99년생이죠 지금 학생들이. 맞습니다. 근데 99년생. 그리고 내년에 정말 대학에 들어가면 18학번이 되거든요. 예. 그 정말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이니까 얘기를 예. 못 하지만. 18학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뭐 이정열 전 판사 딸 친구들끼리 한 그 카톡 대화 SNS 대화가 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딱 그 얘기예요. 우리는 대통령도 쫓아내고 수능도 연기시킨 역사적인 고딩이다. 이런 뭐 정말 자조적인데. 맞습니다. 되게 우픈 얘기죠 사실. 우픈 얘기인데 근데 어찌 보면 정말 역사상 가장 그 화목하고 행복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대의 대학생 시절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학생들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힘드니까. 상당히 지난한 고단한 거죠. 거죠. 교과서 참고서 버려다 다시 수거해 와야 되는 이런 그렇죠. 그나 참고서 경험하고. 버린 거 보고 전 또 학원 강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학원 이거 버릴 때 우리는 애들 막 하고 그럴 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의 행동을 경고망동에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럼 못 버리게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시험 성적 잘못 나온 애들 바로 재수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때 안 버린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 막 버릴 때 부안해도 하면서 그거 막 또 좋다고 막 그 다시 재수하지 말라고 이제 물론 선생님들 입장도 있죠. 다시 학원에 오지 말라고. 근데 그 버려진 참고서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정말 수험생들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학부모들도 일주일 더 해야 돼? 라고 하면 정말 다 한숨을 쉬었을 것 근데 같아요. 그 포항이나 경주 이쪽 지역은 시험을 보고 있는데 드드득 그러면 시험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다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오늘 9시 한 20분쯤에 3.6 여진이 정도 있었죠. 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수능이 진행이 됐었더라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수험생들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리면 뭐 오전 시험 치다가 오후까지 이어지지 말란 법 없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금 전반적인 느낌은 수능 연기는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아니 수험생이 딱 들어가면요 아주 쉽게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0.1mm 유리가 그 양쪽 끝에 걸려갖고 서 있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긴장 상태거든요. 조금만 턱 건드리면 깨져요. 이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게. 그냥 옆에서 감기 걸린 친구가 기침하거나 코를 풀어도 그 짜증 났고 시험 점수가 그렇죠. 10점씩 뚝뚝 떨어지잖아요. 거슬리죠 이게. 예. 이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일 때문에 예. 피해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어제 책걸상을 다 뺐다가 또 다시 넣고 이런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예.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정말 이럴 때는 온 국민들이 진짜 수능 보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좀 많이 배려하고 그렇죠. 신경 배려해야죠. 쓰고 수능 잘 보라고 격려도 좀 해주고. 그 시험지 유출도 예. 보안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미 85개 지구로 갔는데. 수능 시험지 다 갔는데 이걸 다시 수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곳에서 지금 잘 그곳에서 보완을 해야 지키고 되는데. 경찰 4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실 수능 연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의견이 좀 갈린 것 같아요. 뭐 그냥 치르면 되지 왜 연기해서 문제를 키우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연기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또 오늘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났죠. 그래서 그때는 연기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직접 봐라.
라고 해서 이제 김부겸 장관이 내려갔다고 하고요. 네. 장관이 직접 포항 가서 봤더니 현장을 봤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시험 볼 상황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현지 그 포항의 교육청 관계자들도 힘들다라는 네. 의견을 보냈고 이거를 바로 또 이제 대통령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은 네. 여러 논란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연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전반적으로, 새로이 나오면서 예. 보니까 이거 정말 연기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치인들 중에 특히 국회의원 해본 사람들이 장관하면 잘하거든요. 잘해요. 정치인들이 장관하면 제일 잘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딱 구분이 되는데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좌우명이 있어요. 뭐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우문현답. 왜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현장에 우문현답 좋네요. 왜냐하면 문제 있을 때 현장에 가는 사람들이 가서 보는 사람들이 답을 빨리 찾아요. 그렇지 않은 건 뭐라 해요? 탁상공론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답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그리고 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듣고 계십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정윤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수호 변호사님, 고현준 만평작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 계속 경주 포항 지진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씀 나누고 있었고요. 자, 샵 103으로 많이 불안해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하수님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손수호 변호사님께서 결정하는 과정 그렇죠? 수능 연기 결정하는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지금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네, 다행이다. 예. 예. 왜냐면 아까 우리 그 말씀하셨듯이 여진이 오늘 9시 넘어서도 그렇죠. 그럼 수능 보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그 수능 시험장이었던 뭐 포항고등학교, 포항여고, 대동고등학교, 유성여고 등에 예. 실제 건물에 균열이 생겼단 균열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좀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가 아주 그냥 그 딱 체감이 오는데 김미정님 작년 울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9월 10일 지진 이후에 10월 1일 시험 치는 날까지 스트레스였고 집중력 제로였습니다. 9월 10일 이후 멘붕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지금도 여진이 난다 그러고 지금 현재까지 피해 집계가 되고 있는데 피해 집계도 정확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 변호사님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피해 입은 분들? 배상과 보상이 있겠죠. 예. 이제 배상은 손해를 손해. 입었을 때 잘못한 사람한테 받는 게 있고요. 예. 또 보상은 뭐 잘못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있습니다.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요.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 그 사람이 잘못으로 입은 손해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 부실 시공이 있었다거나 예. 아니면 공무원이 뭐 제대로 된 그 대응을 못해서 그로 인해서 생긴 손해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쉽진 않아 보여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가야죠. 보험금을 이제 탈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뭐 사망자는 다행히도 지금 예.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상해보험 중에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해당돼 가지고 치료비 등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지진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했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안 한다라고 하는 면책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관을 잘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특약사항까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긴 내용을.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 그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그 보험 법무팀에서 일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변호사 되고? 아니요, 그 전에. 변호사 되기 전에. 예, 그 뭐 S모 그룹을 다닐 때 거기서 제가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손해보험 중개사. 손해보험 중개사. 네. 시험 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험에 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손해보험 중개사. 로스쿨 출신이에요? 사법고 출신? 저는 로스쿨 1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시험 보는 걸 좋아하시네. 안 좋아합니다. 못해요, 잘. 근데 지진이 많이
그 면책 사유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재지변이 천재지변 중에서도 일단 천재지변 전체를 면책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천재지변 면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진을 특별히 면책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험 가입해 있어. 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걱정 없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 게다가 이게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나 자동차 보험 의무적으로 다 가입되니까 그렇죠. 가입했으니까 내 차 지금 부서진 거 당연히 보험금 나오겠지. 보험 처리하면 소리 되겠지. 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침수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홍수나 태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다 보장이 되는데 지진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요, 그 좋은 정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지금 거기서 피해 본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피해 배상 혹은 보상 긴급 구조 119 이렇게 하고 긴급 법률 구조 119를 변호사들 한 20-30명 꾸리는 거예요. 네. 그 전화 하나 두고 상담 받아주고 네. 지금 그 포항에서 그런 거 진짜 절실할 거예요. 예. 아마 정치는 상상력이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면 예.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법률 그 폭주가 되고 사람들이 그런가요? 법률구조공단도 모르니까 지금 네. 당장 포항시나 그다음에 네. 행안부 이런 데서 한 10명 15명 꾸리면 그 상담해 줄 수 있거든요. 포항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하면 잘 안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김부겸 장관이나 네. 그다음 포항시 그 시장 네, 네. 이런 분들이 협업하고 그다음에 경북도지사인가요 거기는? 네, 그렇죠. 예, 경북도지사 협업하고 그래갖고 한 15명 20명 정도로 얼른 꾸려서 네. 예,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법률 구조를 해주겠다.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 이런 걸 해야지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예. 게 대민 서비스죠.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말. 늘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제가. 네. 그래도 오늘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정말 정치는 상상력이거든요. 내가 피해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아하. 그래갖고 지금 거기다가 얼른 포항 지역에다가 자 피해는 피해고 피해 본 분들 혹은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법률 그렇죠. 상담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 또 투입하면 좋은 일자리 당분간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 일자리. 네. 그렇죠. 그리고 보험 약관이나 이런 등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느 해갖고 그런 것들 다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런 거를 네. 손소 변호사님이 지금 컨설팅 해준 거거든요. 이런 걸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해줄 분들이 한 15명 20명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사기업이지만 뭐 인터넷에 유명한 포털들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요즘에는 그 법률 관련해 가지고 정말 생활 법률 수준에서는 충분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니 검색하시면 예를 좋을 것 들어 같습니다. 포털 들어서 지진 피해 법률 상담 이것만 때리면 네. 딱 그 번호가 뜰 수 있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봉도사님 말씀 중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요? 약관을 누가 읽느냐. 네. 그런데 약관을 설령 안 읽어도 요즘에 보험 가입할 때요. 약관 다 읽었고 맞아요. 설명 다 했습니다. 예, 다 맞아요. 들었죠? 확인해가지고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녹음도 하죠. 그렇죠. 녹음까지 하고 전화 받고 녹음도 하고. 자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원전 사고예요. 정 기자님. 우리나라 원전이 24기가 있는데 예. 이게 그 12기가 이번 지진 난 경주하고 아니 포항하고 경주 그 사이 100km 반경 내에 다 있어요. 양산 단층 때 다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12기가 그리고 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 지역이라고 하죠. 그중에 그래서 보면 원전에 대한 그 여론을 조사를 할 때 울산, 경주, 포항, 부산 이쪽에서 조사할 때와 수도권에서 조사할 때 완전히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고리 569기의 공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예. 만약에 이 지진이 난 다음에 했다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이 아무도 좀 알 수가 틀려지죠. 없죠. 예. 자 원전은 밀집 지역이고 더욱 중요한 거는 위험한 것은 인구 밀집도가 이렇게 원전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인구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원전이면 중국 동해안 같은 경우 가도 뭐 열 몇 개씩 이렇게 있는 데들은 있어요. 근데 인구 밀집도가 우리보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다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고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지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고 게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7.0의 지진이 왔다 하더라도 원전이 가동은 중단되지
그게 결국에 후쿠시마 원전처럼 피해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 원자력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경험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 거고요. 불안해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안하긴 이론적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경주, 포항 쪽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원전 이제 탈원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겠는데? 사실 거기 가서 물어보면 원전 또 진다 그러면 대부분의 거기 사는 주민들은 또 지어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찬성하는 분들 피켓 들고 나오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들과 이렇게 연관된 분들. 그런 그렇겠죠. 개연성이 높겠네요. 그 정말 그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여러 사업을 가지 한다든지. 상업을 이제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관련된 분들 물론 그런 그 의견이나 그런 그 이해관계를 뭐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 그게 과연 전체 여론인지 지역 여론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예. 당시에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할 때 갈수록 이제 공사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다 그렇죠. 과학적인 입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만약에 지금이었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진 문제는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도 1,500배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하는 윤성효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일본 문제 전문가 전효욱 작가님과 함께 4부에서 계속 말씀 나누고요. 유엔사가 JS의 기준 상황 담긴 CCTV 공개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요? 지금 아마 공개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 언론상에 보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부 이제 출입 기자들은 본 것 같아요. 26초짜리 영상이라고 하는데 왜 26초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면 그 지난 13일이죠. 예. 기간이 오래가 안 됐어요. 네. 13일 오후 3시 14분에 저 판문점 JS 구역 내에서 찝차 군용 찝차가 갑자기 남쪽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러다가 배수구에 박혀요. 네. 그러고 나서 북한군 뭐 병사인지 장교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내려서 남쪽으로 오는 기간. 그 운전기사였었다는 거죠? 운전기사로 추정을 하죠. 추정하죠. 왜냐하면 네. 그 기간에 군용 찌프로 몰고 온 사람들은 그 북한 고위급 간부의 운전기사로 보인다. 20대, 그러니까 가능성이 30대 초반에 제일 높다. 보이니까. 어. 아직 뭐 확정 모르죠. 근데 길을 몰랐고 그 또랑에 틀어박은 건가요? 아니면 길이 거기서 막혀버린 건가요? 거기에 바퀴가 걸린 거죠. 사실 더 그 가고 갈 수 있었던 JSA 건데. 영화 때나 카메라 때 보시면 남과 북의 구분이 되게 모호해요. 그렇죠. 이게 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길 연결돼 바리케이트 있죠? 맞습니다. 그 높이가 20cm입니다. 그 보도블럭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맞습니다. 딱 있는 그게 거죠. 20cm예요. 도로와 인도 그 높이가 20cm. 요걸로 남과 북을 구분하는데 거기까지 오고 싶었겠죠. 근데 중간에 배수구에 바퀴가 박혀가지고 계속 공회전을 헛바퀴 하다가 돌죠. 예. 공회전을 하다가 내려서 1분 그 사이에 그 뒤로 오는 추격조 북한 추격조가 40발을 총알을 씁니다. 그 40발 싼 1분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들어올 때 남측으로 넘어왔을 때 북한 추격조가 총을 쐈느냐 아니면 또 추격조가 얘를 잡기 위해서 오다가 그 남쪽으로 JSA 우리 남측 구역으로 넘어왔느냐 이게 지금 되게 관건이거든요. 왜 그 사이에 근데 보면 남쪽에 있는 우리 경계병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CCTV가 26초짜리가 지금 이제 공개가 곧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이나 오후 중에 그걸 보면 이제 그 상황이 담겨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 그 비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군이 왜 대응책을 안 했냐.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상황을 봐야지만 판단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 지금 뭐 추가 영상을 더 공개를 해달라고 뭐 출입 기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엔군 사령부에서 조사위에서 군정위에서는 아직은 26초 그렇죠. 정도만 공개를 하는데 그 아직은 공개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이제 전모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남측까지 뛰어오는 그 과정이겠죠, 이 영상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 거리가 딱 10m예요. 예. 집차에서 내려서 분계선까지 MDL이라고 하죠. 아하. 군사 분계선 아하. 그 10m고 그 이후에 이제 3시 31분 17분 후에 딱 쓰러진 게 목격이 되는데 예. 그 거리가 딱 50m입니다. 그러니까 총 다 해봐야 5, 60m 정도니까 뭐 5, 60m면 한 10초면 달릴 수 전력 질주하면 있잖아요. 충분히 오니까요. 예.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이 26초짜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정한슬기님 북한군이 귀순병사 사격하는 와중에 구해낸 게 우리 JSA 대대장과 중사 두 분이 직접 구해내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했네요. 맞습니다. 그 CCTV에 3시 31분에
확인이 되고 그로부터 한 20여 분 후에 56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JS 대대장하고 중사 2명이 포복으로 접근해서 그 그럼 병사를 20분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JSN에 이제 무장한 북한군들이 막 이제 그 흔히 얘기한 증원 병력이라고 하죠. 예. 증원 병력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그 경계하고 보고 있었던 주시하고 거죠. 있었겠죠. 그런데 20분 동안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포복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측으로 더 끌어내서 후송을 한 거죠. 야, 그 20분 동안 피를 흘리고 총격을 받고 정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뭐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이국정 교수가 이제 수술하신 집도의가 얘기할 때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리고 지금 뭐 수술을 2차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중한 상태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 경과가 좋아서 좀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소 5곳에 총상을 입었고 그러니까요. 예, 어제 장기 2차 손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2차 수술에서만 1.5리터의 그 혈액이 대부분은 또 쏟았다는 거죠. 관통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관통상이니까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 총을 저희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구멍 하나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신체 전체가 예, 다 이렇게 날아가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거니까 아주 그 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차연아님 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불쌍해요. 19살 먹은 그 병사라 그러죠. 네. 키는 크고 나이가 확인됐나요? 그렇게 추정된다고 기사들도 났어요. 20대 뭐 20대라고 후보 얘기해요. 이렇게 네. 추정된다고 20대 하는데 근데 선수들. 그 단안한 그 JSA 내에 있는 북한군이 다 병사 옷을 하고 있지만 병사가 아니에요 사실. 네. 대부분 이제 출신이 좋은 간부들이 일종의 위장을 위해서 이렇게 병사처럼 정사처럼 활동하는 오. 경우 많아요. 그래서 뭐 문제는 이 사람은 JS에서 경계병이 아니라 운전병으로 추정이 되니까 뭐 그 복장이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박진수님 북한 병사 수술하면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그거 보고 나서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이국정 교수가 수술하다가 27cm짜리 기생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소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우리 매일 그렇죠. 체병 검사할 때 간혹 나오던 건데 이게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국정 교수도 몇십 년간 수술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처음 봤다. 이 기생충 때문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북의 그럴 수 어떤 있다는 뭐 거죠. 영양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가 위생 상태. 네, 위생 상태 예. 이런 것들을 뭐 볼 수 있는 거죠. 교전 수칙에 대해서 공동경비구에서 교전 수칙에 따르면 아까 이제 그 대응 사격을 왜 안 했냐? 교전 수칙이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교전 수칙이 이제 유엔사 교전 수칙이 있고 우리군 교전 수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긴 JSA니까 유엔사 유엔사. 교전 수칙을 예. 지켜야 돼요. 유엔사 교전 수칙의 핵심은 그거예요. 확전 방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JSA 구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응 사격보다는 이 분명한 이 위기 사건이 관리. 맞습니다. 예. 분명히 이 사건이 크게 될 거냐, 음. 최소 국지전을 갈 거냐, 안 갈 거면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이고 우리 군의 교전 수칙은 지난번에 연평도 폭격이 예.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좀 바뀌었어요. 음.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대응 사격하자. 적극 대응하는 거죠. 3-4배 이상으로 하자. 흔히 얘기하는 적극 대응. 비례성의 원칙보다 오히려 우리는 응전, 응징. 대응 예. 그런 쪽에 치중이 되는데 여기는 JS 구역이기 때문에 유엔사 작전 구역이고 2004년에 경비 업무는 우리 군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런데 지휘 권한은 아직도 유엔사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식적인 교전 수칙도 바꿔야 되는 건 성까지는 아니냐. 좀 그러니까 바꿔야 되지 않느냐. 비조준 대응 사격, 경고 사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김종대 의원이 또 오늘 또 약간 좀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군과의 거리가 짧게는 5m, 길게는 30m 정도인데 여기서 대응 사격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쏘란 얘기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쟁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우려됐다. 그리고 또 당시에 북한군이 사격을 한 건 맞는데 그 사격의 목적이 뭐고 어떤 상황에서 사격을 했는지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측의 남한 군 또는 이제 우리 군 또는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탈출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의 사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이 굉장히 적합한 판단을 한 했을 것으로 것이다라는 본다. 그런 이야기를 김종대 의원이 했습니다. 또 군사문제 전문가고 청와대 군 관련 비서관 출신이고요. 출신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 사건을 보면서 교전 수칙이 어땠고 현지 상황도 모르면서 왜 그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은 사실은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책상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를 기화로 해서 정권을 공격하고 싶은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왜 이렇게 속내가 따로 미운정이냐? 있는. 그러면 왜 그러니까 북한한테 대응 못하냐? 아무도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판단을 했을지 정말 대응 사격을 잘 못했을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어디서 봤냐면 일부 언론의 보도인데 그것이 제대로 된 보도인지 그렇지 않았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예.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예 화제를 좀 돌려갖고요. 공무원이 네. 상관 지시를 거부해도 불이익당하지 않는 법이 생긴다. 이거는 좀 인사혁신처가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제 어제자로 예. 입법 예고했는데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예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예. 이게 복종의 의무가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경우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한다는 건데요. 의미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동안 없던 내용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번에 현실적으로 그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시킨다고 해서 다 하냐? 뭐 설령 국가정보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뭐 과거에는 이제 안기부 직원들, 중정 직원들도 예전에 그 재판 받으면서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아니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보기관 종사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십시오. 당신 같으면은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항변했지만 전부 다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형사처벌 받았거든요. 이거는 불법적인 부당한 법에 위반되는 명령은 사실 정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제 복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또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김영란법 척탁금지법도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다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은 안 받는 게 맞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안 받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명분을 제공했다는 데 있어서 김영란법 척탁금지법에 효용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거 보십시오. 국가공무원법에 57조에 새로 법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지킵니다. 지키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말해주는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명분과 계기를 마련해줘서 부당한 지시가 좀 사라지고 합리적인 근무 직장 문화를 좀 만들겠다. 그러면 좋겠죠. 상식만 지키면 돼요. 이게 그 상관이 불법 혹은 위법한 지시를 하는데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복종의 의무만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마저도 제한이 된다면 공무원이 아니죠 그건. 예. 정 기자님 간단하게 공무원들은 이런 법을 반길까요? 뭐 반긴 사람도 있고 반기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항상 논란이었는데 이건 대체로 저는 이렇게 반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기지 않을까? 반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라고? 예.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영혼 보호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혼 보호법. 말 좋다. 공무원 영혼 보호법. 자기들 본인 스스로 자조 섞인 표현으로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린 영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일깨워준 법이고 앞으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걸 강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정책을 결정하고 지시를 따를 때 한 번 고민은 더 해볼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사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까 나의 이런 결정이 이런 정도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실체말로 위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개길 수 있는 권한을 강조하는 건데 자 지금 닉네임을 하나씩 붙여줘 보죠. 공무원 영혼 보호법. 손소 변호사님은요. 뭐라고 이름 짓겠어요? 거부 보장권. 거부 보장권. 좀 어려운 줄 알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아저씨 이름이 뭐더라? 저는 공무원 상식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상식법. 좋네요. 자, 공무원 상식법, 공무원 영혼 보호법, 그리고 거부 보장권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나왔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곧
국민의 이익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거는? 맞습니다. 국민 이익 복종법. 좋네요.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전용 작가님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날 찾아뵙던 전역 작가님 목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이동. 예, 저희가 우리 좀 무게가 나가니까 대이동이 예. 되는군요. 아니 2부 3부에서 저희가 네, 많이 달라졌어요. 포항 네. 지진 얘기하면서 네. 세 분 패널 분들이 안 웃으려고 왜냐면 이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안 웃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하는데 제일 힘들었대요. 우리 방송 와서 좀 웃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예. 지진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한 삶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동안은 지진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지진이 걱정되는 그런 곳으로 된 거죠. 자주 있잖아요. 예. 네. 일본이 2011년에 네. 그 후쿠시마 도후쿠 대지진이라 그러죠. 도후쿠. 일본에서는 보통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도후쿠 대지진이라고 도후쿠, 되지만 예.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러는데 2011년 이제 3월 10일인데 이 리터 규모가 이제 9.0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어마어마했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쓰나미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누출돼 가지고 그 파장이라는 거는 지금도 누출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안전하진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본 국민들이 왜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래서 일본인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뭘 이렇게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무려 이제 사망자를 포함해서 행방 불명자가 2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찾지 못하는 이 유가족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럼 좀 2만 가지고 5천 명이 있고요. 사실은 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우주로 가지 않은 한. 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인데 금방 그 망각에 빠졌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저는 오늘 한번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변화가 있는가. 근데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지진이 있었고 또 운젠 후젠다케라고 이제 휴화산인 줄 알았던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해서 저도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란 게 그 수많은 이제 관이 학교에 말하자면은 대강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우리나라 민족성은 제가 보기엔 참 장단점이 있는데 예.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요. 산도 야트막하고 또 뭐 그렇게 대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연 환경 아니겠어요? 예. 땅도 그렇게 넓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 이러면서 하늘도 하늘에다가 무심하시지. 예. 종주목도 막 하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마구 울죠. 근데 일본에서 제가 그거를 가서 봤을 때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눈물만 뽀롱뽀롱 이렇게 일본 말로 뽀로뽀로라고 그러는데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지. 도후쿠 대지진 이후에 아니요. 그 전에 이제 화산. 네, 화산 제가 이제 터졌을 직접 때. 예. 본 거니까. 그래서 일본인한테 있어서는 이제 자연재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 운명에서 감수해야 되는 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오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일본의 패전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예. 즉 전전과 전후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전에는 이랬고 전후에는 일본인의 삶이 이랬다 그러는데 그 원포까지 맞은 그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지진 전과 지진 후로 일본인의 생활을 분류를 해요. 아 2011년 이후에요? 네, 그만큼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제까지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무 이거는 가혹한 운명이다. 그리고 그 동안은 이제 자연의 재해, 자연의 분노로서 인간이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있어갖고 재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감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 후쿠시마의 누출을 기점으로 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지진 전과 지진 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예. 이제 첫째 변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큰 재해를 이렇게 겪고 그러면 일본인이 굉장히 질서 있고 더 똘똘 뭉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2011년 3월 11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본인들이 굉장한 비관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혼이 많이 늘었어요. 이혼요? 네. 아니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서로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네. 서로 손잡고 힘내서 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특히 여자 쪽에서 그 요구한 이혼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해가 안 되네. 재난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하는 그 모양새가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어떻게 살려고 막 간다든지 가족들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고 남자라고 해가지고 늘 강인해야 된다는 것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저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가장의 모습에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핏줄이라는 게 참 일본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자기 어머니만 그 보호하는 남편이라든가 이 마누라는 팽개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자식만 보호하는 남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여성들이 묘하네. 참 저기 저 사람하고 이 결혼이라는 게 보험처럼 힘들 때 같이 이렇게 돌봐주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하고 노후를 어떻게 같이 하겠는가. 예. 내가 아마 치매라도 걸리면 당장 버릴 거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일본에. 그래서 이혼이 늘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이혼이죠. 가슴 아픈 네. 얘기네요. 또 이 두 번째로는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이렇게 저축을 하고 꾸역꾸역 출근하고 퇴근하고 무척 성실하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잖아요. 그게 또 일본 일본인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쇼케메이 즉 목숨 걸고 일한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희미해졌다고 하지만 모노츠크리라고 해갖고 일본 제품을 우리가 사면서 느끼는 게 고장도 안 나고 뭐 딱 떨어진다.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 예. 이러는데 이 모노츠크리라는 건 그만큼 이쇼케메이 정신과 괴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열심히 무사한데. 그렇죠. 물건 만들고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영업을 하던 분들도 가게를 닫는다든지 뭐 아주 그 양조장을 그냥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아, 나 더 이상 뭘 못 만들겠다고 하면서 닫는다든지 이게 이제 그 동북지방뿐 아니라 예. 일본 전역으로 그 뭐랄까 세기말적인 그 느낌이라고 할까 뭐 해봤자 소용없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이 일본말로 쇼가나이 예.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그래서 뭐 회사 그만둔다는 말도 많이 나왔고 이 가게 닫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즐기자.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을 해약한다든지 저금을 또막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이율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은행에다가 저금하고 막 이런 거를 싹 어느 날 저금을 예금을 그러니까 적금을 해약하고 여행 예금을 가자. 찾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우리 다 소용없으니까 가게 문 닫고 우리 저기 정치 없이 여행을 갑시다. 이런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민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겠네요. 네. 지겨워. 그 지진 없는 나라 가서 좀 살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일본은 이 지진이라는 거를 운명처럼 동거를 해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안전한 나라로 가자 그래서 치안이 좀 안전하고 의료가 괜찮은 뭐 말레이시아 이민이 늘었다든가 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인 이런 변화가 사생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있었죠. 이 정치적인 변화를 이제 그 카야마 리카라는 이 유명한 이제 정신 분석학의 이제
이 신경 그러니까 정신학자는 이거를 포지티브 내셔널리즘이다. 긍정적인 내셔널리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일본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면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 가고 싶은데 뭐 가서 이제 새로 생활을 이제 셋업을 하려면은 돈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든지 일본이 최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내셔널리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화가 아주 급속하게 2011년 맞아요. 이후에 일본에서 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토양 위에서 아베가 다시 집권하는 상황이 온 거고. 그리고 이해가 불안하니까 되네. 그래도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다음에 이 스트롱맨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된 거죠. 아베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나게 지금 일본 정치를 개헌도 하고 평화법 구조도 개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정치적 심경의 변화에서부터 정말 스트롱맨, 네. 강력한 지도자. 네. 이제 전쟁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로지 우리 일본을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일본의 텔레비전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일본이 최고라고 일본이 이렇게 살기 좋고 치안 좋고 일본 사람들이 다정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최고야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 분위기를 펌핑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회적 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일본의 이제 상사들이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일본 세탁기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 세탁기를 뭐 빨래를 그 손빨래를 하는 가난한 나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세탁기를 일본산 세탁기를 나눠주면 이거야말로 요즘 주부들이 얘기하는 신세계 아니겠어요. 맞아요. 일본이 최고고 이래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그 포지티브 내셔널리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 여기서 살아도 돼 그냥 일본에서 그냥 좋은 거야 일본만한 데 없어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일본의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혼이 늘어났다. 직장을 만드는 사람이 많았다. 이민도 늘어났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 그렇죠. 포지티브 내셔널리즘. 네. 극보수화돼가는 경향이죠. 적금도 해약하고 예. 보험도 이제 보험에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요.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저거랑 좀 비슷하네.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으로 해갖고 온 어마어마한 배상을 그 네. 국제사회에 그 배상을 부담해야 되니까 네. 독일 경제가 개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가 왜 이런 그 배상을 보상금을 내야 되냐. 네. 날 우리 국민을 살리겠다 하면서 국가 사회주의적 기치를 내세운 히틀러가 나왔던 그렇죠. 그때 상황하고 아주 그 묘하게 겹쳐지는 그러네요. 상황인 거죠. 물론 그때하고 약간의 다르고 이제 예. 독일 국민과 일본 국민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또 비슷한 게 독일과 그래요. 일본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영국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영국의 시스템을 많이 들여왔죠. 예. 그렇지만은 이 독일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 질서를 지키고 이래서 독일을 제일 편안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물건은 프랑스가 2차 사고. 세계대전 때 또 동지국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같이 일으킨. 그렇죠. 네. 아니 도국구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민 간 비율 1위가 네. 영국이란 얘기를 듣고 네. 같은 섬나라고 네. 한때 이렇게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네, 그런 것도 오른쪽으로 있고 또 운전하고 이제 왼쪽으로 운전하고. 영국의 시스템을 일본에 들여와서 예를 들면 신분 사회 같은 거 아직도 왕실이 있는 나라가 그렇네요. 선진국 똑같네. 중에 이 영국하고 일본인데 또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왕실이 그냥 세금으로 키우는 스타예요. 아이돌. 응? 그렇지만은 일본의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천황자라든가 또 영국의 여왕이 지금 90 넘어서도 온 국민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존경도 받고. 연방의 또 수장이기도 하고요. 예. 비슷하죠. 저는 영연방 그래갖고 네. 호주 이런 데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봤더니 호주, 네. 뉴질랜드, 네. 캐나다 네. 이게 영연방 국가더라고요. 참 저기 묘하지 않아요? 캐나다는 사실 미국의 이웃이고 미국의 경제권에 편입돼 있는 게 굉장히 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적 결정의 최종 정점이 네. 영국 여왕이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뭐 요식적인 상징, 행위이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으로서 살아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방송 9752님 전 작가님 잘 듣고 있어요.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인 해설과 점잖은 언행 참 좋아요. 방송 시간이 오늘로 미뤄졌다고 해서 어제 아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무슨 그 분이 있는데 은모 PD라고 네. 그분이 어제 제가 만났는데 네. 왜 그렇게 예뻐졌냐고 꼭 좀 전해달래요. 원래 제가 참 예뻤었는데 예. 정치하면서 제가 맨날 그냥 찌푸리고 살다 보니까 이래가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자기가 이 방송 우리 정치쇼 완전 애청자거든요. 아, 네. 여기다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네. 샵 1035 50원 100원이 아까워서 자기 못 보낼 테니까 직접 전해달라고. 아, 참. 그거는 정말 예. 방송에 대한 애정 비용으로 예. 쓰셔도 전 된다고 아니 근데 봐요. 진짜 너무 열성적으로 들어요. 아, 봉도사 팬인 거죠, 그분이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전 작가님 팬 같아요. 어제 뭐 그 네. 간단히 약주 한잔 하는데 10번도 더 얘기했다고. 너무너무 예뻐졌다고. 근데 직접 도쿄 특파원 시절에 네. 지진 경험했을 때 느낌이 저는 어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지진이라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없었잖아요. 예. 진짜 공포스럽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제가 침대 위에 이렇게 왜 선반이 있는 침대 예. 있잖아요. 그거 선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D자로 둘러져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당연히 한국식으로 책을 많이 올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또 집도 좁잖아요. 예. 그런데 지진이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젊었기 때문에 한번 잤다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모르는 그거였는데 얼굴로 그냥 책이 그냥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도 이제 좀 상처도 나고 어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지진의 공포를 제가 알은 거죠. 그때 지진이 4점 몇밖에 없었어요. 이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굉장한 거잖아요. 4점 몇도요. 그래서 제가 덜덜덜 떨면서 이제 제가 지국에 갔는데 당시 지국에서 오디오맨을 일본 사람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사카상 나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지금도 떨린다 그러니까 뭘 그런 걸 그러냐고. 예. 그래서 4.0이라고 했다고. 우리는 4.0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그 정도는 가끔 일어난다고. 그래서 다이조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일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에 있는 얼음이 드드드드드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서 어디로 숨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일본 사람들이 앉아서 그대로 그걸 보면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참 일본인과 한국인이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가 굉장히 비슷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랬었죠. 지금 우리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요. 네. 정말 그 포항 지진 지난해 경주 지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무척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일본이 한 4가지 정도로 그 도쿄 대진 이후에 네. 삶이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염세주의적이기도 하지만 어찌 네. 보면 개인의 삶을 좀 즐겨야 되겠다는 쪽 사회를 보면 또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바뀌는데 네. 우리도 이 지진이 이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좀 안전지대가 바뀔까요? 아니죠.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국민들의 대응 굉장히 그 기계적일 정도로 그냥 착착착착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뭐 매뉴얼이 있어요. 10가지. 보면 아이들 그렇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네. 막 책상 밑으로 숨는 그럼요. 거. 그리고 10가지 그걸 늘 매뉴얼. NHK에서 그걸 방송을 합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근데 이제 이거 일본의 상황이죠. 우리 지진을 맞이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도움이 10가지 되죠. 대응 방식. 그러니까 신체 안전을 먼저 도모한다. 두 번째는 화재 예방을 신속하게 화재 해야 된다. 예방. 세 번째는 창문을 열어서 내가 나갈 출구를 일단은 어딘지를 확인한다. 네 번째는 실내 유리 파편 같은 거를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유리 파편 조심. 그렇죠. 예. 5번째는 밖으로 무조건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 다 밖으로 뛰쳐나오잖아요. 출근은 확인은 하되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시점 같은 거는 이제 라디오 NHK의 재난방송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라고 얘기해요. 예. 그다음에는 이웃의 안부도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단체 행동이죠. 그다음에 구출, 구호에 대해서 연락처를 늘 갖고 있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이제 알아둬야 된다. 그다음에 피난 전에 그 전기, 가스 체크를 해서 이것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라든지 이런 재난 방송이 아주 잘 돼요. 그다음에 이제 좁은 골목이라든가 담장 주변, 그다음에 다리 이쪽 교량 이런 곳으로는 접근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10번째는 바른 정보를 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이런 이제 몇 가지 그들의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매뉴얼을 일본 사람들은 그냥 몸에 배 가지고 잘 지켜요. 예. 근데 똑같이 이렇게 일본에 있는데 저를 비롯한 뭐 이제 일하러 온 특파원들, 기자들이라든가 유학생 또는 상사원 이런 사람들은 뭘 이걸 갖고 이러면서 이런 걸 잘 이제 안 지켰어요. 그리고 그건 왜냐면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죠. 그래서 일본의 예를 우리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에 예. 어쨌든 경험이 있고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정부도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 훈련도 시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 5160님 여학원이 어제 병원 가느라 정치쇼 못 들어서 진짜 서운했는데요. 지금 계란찜 태워가며 여학원에게 쏙 빠져 있어요. 정치쇼 대박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란찜 태우지 말고 드시면서 들으세요. 계란찜은 예. 좀 태워도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계란찜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네. 앞에도 우리가 앞에 2부 3부에도 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네. 수능 연기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 뭐 수능을 그 경주하고 포항에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럼 거기에서는 아무도 좋은 성적을 못 낸다는 건 불공평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속보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의 사의 표명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가 이어지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4개로 드러났어.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웃을 시간이 웃을 때가 아니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 포항 지진 관련 검색어가 대부분입니다. 여진. 오늘 오전에도 규모 3.6 41차례 여진이 지금 왔다는군요. 자, 그다음에 주시장 개장 시간 수능 연기의 혼선 10시 개장입니다. 자, 부상자 57명으로 늘어 트럼프 중대 발표 북한 테러 지원국 언급 안 해. 내용 없었다? 아하. 자, 이 중에 제가 뽑은 봉도사 뽑은 실시간 검색어 여진. 자,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들으면서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Don't Push Me 나 밀어붙이지 마.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시청률이 얼마나 청취율 얼마나 나왔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로 저한테 10% 조금 안 나왔어요. 10% 두 자릿수 넘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10% 조금 안 나왔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러면 1%나 9%나 도찐개찐. 자, 오늘의 주제는 도찐개찐입니다. 자, 김정민님 여긴 포항입니다. 밤새 여진 때문에 뜬 눈으로 지샜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제가 있는 곳이 진앙지 근처엔 흥해라 여진이 계속 쿵하고 납니다. 불안하네요. 포항시 흥해읍이군요. 진앙지에서 제일 가깝고 피해가 컸던 곳. 걱정이네요. 근데 이 근처에 지금 원전이 많아서. 이정현님 수능 연기 진짜 잘했네요. 여진 시간에 언어 영역 시간이었을 텐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집단 수능 논란 터질 뻔했네요. 잘하긴 했는데 또 한켠에선 신문 보도된 사진을 봤더니 학원에서 재수하고 있던 학생들이 참고서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안 온다. 그리고 다 버린 게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책을 봐도 뭘 봐야 될 텐데. 예,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누군가 계속 누가 옆에 앉아서 누군가 있네. 예. 정말 어제 지진은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들 내일 수능 어떻게 하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수능 연기는 잘한 것 같죠. 예, 일단 수능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일주일 미뤄진 것은 다 알려진 거고요. 예. 23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대입 수시 모집이 또 일정이 미뤄질 것 같고요. 미뤄질 것 같고요. 이제 예. 정시 모집도 당연히 미뤄지게 됐습니다. 예, 모든 일정이 미뤄지는 거죠. 예, 그렇죠. 교육부가 오늘입니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국민들 혼란 없도록. 예, 수시 모집 일정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예. 수시가요. 그래서 당연히 합격자 발표도 늦어지게 될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실기를 보는 분들, 예. 실기를 보는 분들도 그 일정 또한 미뤄질 것 같고요. 다 미뤄집니다. 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아유, 참 근데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게 지금 그 5월 9일날 대선이 치러지고 네. 정권이 바뀌어갖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 전이었으면 아이 참 큰일 났네. 여진이 나서 지진 때문에 어떡하지. 수능 보지 마 그냥. 그렇게 최순실 씨가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수능 없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 참 큰일 났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웃을 최순실 성대모사 중이었어요. 네, 예. 근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지진과 수능. 그런데 그나마 지금 네. 정부에서 신속하게 발표해서 왜 자꾸 최순실 목소리가 나와 근데 정부에서 신속하게 발표해서 예.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많고요. 예.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연기했지?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포항이나 경주 이쪽에서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네. 언어 영역에 외국어 영역 때 듣게 하는데 두두두두 흔들리면 어떡해요. 실제로 그걸 몸으로 느끼는 순간에는요. 너무 그 공포스러워서 공포가 시험보다 뛰어나와요 어떡해요. 뭐 그렇죠. 그리고 한두 명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 혼란을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공정성 시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만 더 이 수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지진이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발생하면 수능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뭐 엉뚱하지만은 않은 게 여진이 있거든요. 예. 지난해에도 경주 지진이죠. 9월에 있은 다음에 5.8. 네, 5.8 지진이 있은 다음에 3.0에서 4.0의 지진이 11번이나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지진 상황에 따라 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밖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당국도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시험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시는 분들 예. 계세요. 이미 배정된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부 지역으로 시험장 옮기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TV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균열이 간 시험장도 있고요. 예, 필로티 건물이 뭐예요?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약간의 균열이 그냥 약간의 균열이 아니고요. 기둥이 이렇게 조금 주저앉은 형태로 나온 사진이 지금 화제인데요. 이게 흔히 빌라나 이제 원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예.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워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예. 주차장을 만들려고 벽 없이 기둥만 세운 건물들. 예, 그래서 이제 1층을 주차장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2015년도에는 내진 기준이 강화되면서 필로티 건물에도 충분히 내진 강화 설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 기준이 1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쨌거나 그 구조를 보강해야 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포항 상황은 지금 무척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어쨌든 여진 때문에요. 예. 다들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진핑 특사 김정은 만나러 내일 북으로 간다. 예. 2년 만인데요. 예. 중국 공산당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이 시진핑
국가 주석 특사로 방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2015년에 방문한 류인산 상무위원보다는 한 급이 아래인데요. 이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서 그다음에 시 주석이 에이펙이죠. 정상회의 때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 모두 만난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당대회 기간 포함해서요. 최근 60일 기간 동안에 도발이 없었어요. 그랬네요. 예, 그리고 물밑 접촉도 미북 간에 북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예.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대외 관계 아주 전문가를 만났더니 상당히 이번에 들어와갖고 시진핑 그 트럼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 방일 방중 때 보여주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과 무언가 상당히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안을 갖고 북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그 다자 회담에서 이루어진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평화 무드가 급속히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쯤에 급격하게 평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뉴욕 라인이 UN 라인 북한 대표부가 거기 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빨대는 없는데 느낌이 그냥. 느낌이. 그것도 우리가 통일운동 오래 했잖아요. 한미 문제, 남북 문제 관심을 오래 보다 보면 또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트럼프가 밀어갖고 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하면 안 된다고 전 세계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다 이르면 다음 주 소환? 보통 검찰이요. 그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특히나 청와대 현 정무수석이잖아요. 수석 중에 수석, 왕수석. 수석 중에 수석이죠.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정가를 수석 서열 1위. 그렇죠. 비서실장 빼고는 실제로 지금 비서실장보다 연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배이기도 하고요. 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소환을 하겠다.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도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삼변시대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왜 전병헌 수석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본인들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당 그다음에 이제 야당 다양하게 일종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그게 중요하거든요. 2015년 7월 그때 로비 5월에서 7월 사이 로비 한창 진행될 때 당시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홍문정 위원장이 미방위원장이었죠. 맞습니다. 지금도 미방위원장인가요? 지금 잘 모르겠죠. 좀 모르셔도 돼요. 그때 누구였었냐. 그리고 그때 수사하다가 검찰은 왜 덮었을까? 어제 우리가 여기서 삼변시대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짐바브웨 쿠데타. 지구촌 최장기 독재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려 93살인데요.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요. 93살이요? 오호. 37년 독재가 드디어 또 아이러니입니다. 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15일입니다. 새벽 4시께 짐바브웨 군 대변인이 국영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통령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쿠데타의 성공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라는 분이 있는데 52살입니다. 전날 밤 군의 허락으로 나미비아로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요. 그 짐바브웨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권력 승계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지난 6일에 독립운동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독재자이지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 동지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그 부통령을 경질했어요. 어허. 최근에요.
경질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41세 연하 부인 그레이스 무가베를 권력을 물려주겠다. 이런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군에서 그 나서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선 거죠. 군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군 사령관이 이미 경고를 며칠 전에 했고요. 그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 부인이 52살이에요? 예. 예, 일명 구찌 그레이스라고 예. 아주 명품을 좋아하고 아주 전형적인 독재자의 퍼스트 레이디죠. 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또 구찌를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는 묵찌바는 있어도 구찌는 없어요. 묵찌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군 대변인은 군이 정부를 접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쿠데타 한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전형적인 말투죠. 예, 그리고 부통령에게 물려줄 것처럼 자기 하면서 또 자기들이 정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부통령 이름이 누군가? 부통령 이름은요. 예. 약간 좀 어려운데 에머슨 음낭가 그와입니다. 에머슨 음란가 그와 네, 부통령. 그와 함께 쿠데타를 했나? 그와 배제하고 쿠데타를 그리고 했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군 사령관은 예. 콘스탄티노 지우엔가. 아, 콘스탄티노 치웬가. 예. 그 사람이 61세죠. 나이는 모르죠. 지우엔가의 예. 나이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돼 있고요. 예. 예. 부통령은 75세입니다. 부통령 75세. 예. 아유, 김윤주님, 애고 얼마나 불행했을까. 저 나라 국민들 유유. 그렇죠. 우리처럼 촛불도 못 들고. 아유, 참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이런 거 보면 볼수록 대단해요. 그 그렇죠. 18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견뎌내고 80년 6월 항쟁을 하고, 아니 80년 5월 항쟁을 하고, 5월 항쟁이 무너지니까 또 7년 만에 87년 6월 항쟁을 하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와서 또 5년 뒤에 문민정부로 갔다가 촛불을 들었다. 아유,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이 40년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래도 좋은 나라 왔잖아요. 400년에 있었을 법한 맞아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400년에 있었을 일. 그렇죠. 400년 동안 있었을 일이 한꺼번에 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위대해서. 위대해서. 위대한 국민들에게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네, 지금까지 한겨레 20일 하호영이었습니다. 예, 2부 아빠들의 왕수다 돌아오는데 채널 고정해 주세요. 위대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빵빵빵빵 떨어주실 세 분 함께했습니다.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인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 계신 분들도 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진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어느 때부터 보다 달콤하게 들려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해요. 네.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안녕합니다. 예, 인사 안 해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그냥. 자, 고현준 작가님. 예. 포항 취재했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포항 MBC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예. 네, 그때 한 5, 6년 그 동네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지인들이 많아서 예. 어제 그 재난 문자 받고 나서 확인차 연락을 했더니 초창기에는 일단 전화가 안 됐어요. 맞아요. 아, 너무 많이 전화 맞아요. 오니까. 막 폭주를 했었나 봐요. 3배 정도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통화 한 연결량이. 3배 정도인데 전화가 안 돼? KT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글쎄요, 뭐 KT는 SK도 문제고. SK, LG, U 플러스, U 플러스. 혼 찍어. 아니 세배 늘었는데 안 되는구나. 기간이 얼마나 다른데 아, 한 2, 3분 사이에 짧은 시간에 막 몇십 배가 는 거죠. 근데 몇 그때 시간 단위로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그 전체 총량 3배지만 네. 그 시간대는 360배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 그리고 2시 29분인가 그랬죠. 일단 통화는 약 3배가 몰렸다 그러고 그 카카오톡 메시지는 5배가 몰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읽으면 그 숫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수신이 안 네, 되는 수신이 안 됐던 거예요. 야, 이렇게도 긴박감이 있네. 그래서 한 몇 시간 후에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예. 일단은 저는 그 저희 어머니가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 엄마가 뭐야, 어머니? 어머니한테 전화를 예. 드렸더니 일단은 그 아파트 13층에 사시거든요. 오. 그러니까 어항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진동.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달리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예, 전등이 5.6이면. 심하게 움직여서 이거 뭐지? 지진인가?
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실 정도였는데 그 뒤로 좀 잠잠해졌다 그러고요. 예. 울산 지역은. 울산은 조금 머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주가 사실은 예전에 작년에 한번 5.8.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트라우마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 그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일단은 아파트 밖으로 피신을 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작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뭐 피난처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뭐 저랑 통화를 했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항 지역인데 진앙지가 이 포항시 북구 그 흥해라는 곳이거든요. 흥해. 예. 예. 흥해읍. 그렇죠. 흥해읍인데 여기가 이제 망천리라는 곳이 지금 진앙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표면하고 그 진원지하고 9km 정도 거리. 무척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경주 지진보다는 리터 규모는 적었다고는 하지만 그 움직임이나 그 직접 느꼈던 감각은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작년보다. 체감도. 아. 네, 체감도가 훨씬 강력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 지금 뭐 여러 매체 많이 나오고 있는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뭐 거기 교수님이나 통화를 했을 때는 깜짝 놀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단을 걷고 있었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 건물 안에서 계단을 걷고 있었는데 보통 지진이 좌우로 움직이는 지진이 있고요. 상하로 상하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상하가 게 있는데. 위험한데요. 이분이 느낀 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걸 먼저 느꼈고 롤러코스터 탔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게 훅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어머. 그 정도의 느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장면이 저희가 뭐 뉴스나 이런 곳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 것 같고 그 한동대학교가 아시다시피 그 빨간색 벽돌로 많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그 실내가 없는 거예요. 모두 위험하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뭐 지금은 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포항 시내 같은 경우도 포항의 구도심을 가보면 뭐 조그만한 천이 하나 흘러요. 예. 그 천 주변으로 그 쇼윈도가 쭉 있는 상가들이 이어지는데 간판 뭐 약간 흔들리는 정도. 시내에서는 그 정도 느꼈대요. 포항역에서 딱 오천대교 건너가기 그렇죠. 직전까지죠. 네. 그러니까 모두들 그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그 진동을 다 느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주 지진을 포항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느꼈었기 때문에 예. 그 진동의 시간 길이가 길었답니다. 뭐 예전에는 뭐 5초, 7초, 10초 이렇게 느꼈다면 이번에는 한 20초 이상 느꼈다는 분들도 많고 그 흥해라는 곳이 사실은 그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아닌데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읍내에는 좀 모여 있거든요. 그 이번에도 뭐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그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예. A, B, C, D 2동 이렇게 한 6, 7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특히 그 중에 2동 2동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 정도로 모두가 금이 갔고 그 건물에 계신 분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서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빌라 한 곳은 외벽이 다 떨어져 버린 곳이 있고요. 예. 여기가 그 MB 그 생가로 알려져 있는 덕실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뭐 거기 뭐 조성해 놨잖아요. 거기랑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연락이 일단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포항역은 뭐 천장이 떨어졌다 그러고요. 예. 그 포항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포스코도 있고 예. 또 해병대 1사단도 있고 포항 도심이 있는데 도심에서 약간 북쪽으로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 양덕이라는 곳이 그 아파트 단지들만 구축되어 있는 곳인데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고층에 사시던 분들은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새 아파트라서 내준 설계가 좀 네, 돼. 뭐 좀 비교적 그 피해는 덜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공포감이 예. 무서우니까 뭐 지인들 집 혹은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포항 톨게이트 인근에는 교통 정체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진원지에서 포항역까지가 한 2km, 얼마 안 3km 되죠. 그 사이 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KTX가 다니는 길인데 지금 KTX도 서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일반 시민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군과 인연이 있는데 지금 포항에 있는 그 귀신 잡는 해병대원들도 다 책상 밑에 있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전투모를 쓰잖아요. 예. 지금 다 방탄 헬멧을 쓰고 다닌답니다.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그 그리고 여진의 공포가 엄청난가 봐요. 그리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집계는 되고 있지만 뭐 피해액이 69억이라고 하지만 69억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집계한 게 뭐 57명 부상이고 한데 알겠습니다. 집계가 되는 대로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문자 알겠습니다. 왔네요. 방금 포항에서 김정민님 방금도 포항 쿵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서워요. 아까 포항 흥해읍에 사시는 분 제보한 분이 김정민님이 흥해읍에 사시거든요. 최경목님 비닐하우스 일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창원시입니다. 야 많이 떨어졌는데도. 경상도 일대가 다들 느끼셨나 봐요. 예, 이정실님 저희 연희가 안산 사는데 어항물이 철렁철렁 흔들리고 산사베리아 작은 화분도 테이블 위에 놓아놨는데 화초도 덜덜 흔들렸다고 해요. 자 이제 우리 전문가 연결을 해볼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요? 도후쿠 네. 대지진 그 후쿠시마 예.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판을 흔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워낙 그 셌으니까. 연장선이다 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 주장이 일부 있죠. 예. 예. 윤성효 부산대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님 연결이 됐나요? 그럼 연결이 됐으면 연결이 됐다 그래야죠. 예. 예.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이시죠? 네네. 예, 저희는 서울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의 이 수다쟁이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교수님. 예. 무섭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와요. 지금 상황을 물론 여기 그 취재한 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간단하게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여진이